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습관이 들었어. 습관이 들었다는 건 무엇이냐? 그것이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66일을 버텨라. 영국에서 심리학자들이 대학생들한테 돈을 주면서 한번 얘들이 갖고자 하는, 원하고자 하는 그 습관을 만들어 봐라. 그러면서 며칠이 걸리나 보자 했더니 평균 66일이 나왔습니다. 습관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한 감정이 있는 상태로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습관이 들기 전에는 무언가를 하게 되면 힘들죠. 이제 습관을 딱 만들게 되면 알아서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습관이 무섭죠. 근데 그게 되려면 종목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지만 보통 66일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6일도 짧지 않아요. 2달이에요. 2달 동안 열심히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66 챌린지를 보시면, 66 챌린지가 습관을 만드는 거를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인데, 저희 이제 66 챌린지에서는 11일로 또 나눠요, 이거를. 그러니까 66일을 6으로 나눈 게 11이잖아요.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정표 효과 때문인데요. 1. 손만 뻗으면 잡힐 것처럼 목표가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이 긴 계획 중에 실현 가능하고 노력할 가치가 있는 결정적 순간을 나타내 줍니다. 66일 좋아, 인생 뭐 2달이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또 막상 하게 되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11일은 좀 해볼만 해요. 11일을 하게 되면은 작은 성공을 거게 되죠. 사람은 그 정하게 되면 한 9일 이렇게 포기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 11일을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게 이정표 효과죠. 그래서 어떻게든 11일로 끌어가게 됩니다. 어느 정도 뿌듯한 마음, 작은 성공 거두면서 66일을 이제 완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인데, 매일 하면 좋겠지만 어떻다? 66 챌린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정표 효과 11일만 먼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습관이라는 다큐멘터리 지금도 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되게 명 다큐멘터리인데, 그 수소문을 해가지고 좀 자기 습관 바꾸고 싶다 하는 사람 모아요. 근데 저한테 되게 충격적인 한 분이 계셨어요. 뭘 바꾸고 싶습니까? 했더니 자기 방이 너무 지저분하대요. 일단은 침대랑 책상이 기능이 안 돼. 기능이 사라졌어요. 의자 앉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내가 진짜 저거 바꿀 수 있을까? 습관 전문가에 따라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여대생이 이제 성공을 해요. 봤더니 집안이 엄청 깨끗해진 거야. 그리고 이제는 이게 너무나 새롭다는 거예요. 여대생한테 인터뷰를 해요. 잘못된 습관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계획을 세우면 모두 실패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목표를 세우면 행동의 변화를 주어 이룰 수 있겠다. 스스로 많이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 그러니까 정리정돈만 생긴 게 아니라 그거 하나로, 이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생긴 거죠. 자기 가치를 자기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냐면, 또 뭔가 새롭게 계획을 하고 나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의 내적 의지가 불타오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적 의지, 여러분께서 지금 새롭게 계획하는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지가 계속 불타올라야 되고, 특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게 되면 용기와 호기심, 굴복하지 않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의 원동력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다?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잘못된 습관을 바꾸거나 좋은 습관을 들였는데 연쇄 효과를 내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핵심 습관이거든요. 핵심 습관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볼링의 킹핀, 맨 앞에 있는. 그렇죠. 그게 킹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라이크 하려면 1번 대신 1번핀 맞추면 대부분 연쇄적으로 스트라이크는 뭐 9개, 10개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핵심 습관입니다. 그래서 찰스 두이가 이런 얘기 했어요. 핵심 습관을 바꾸면 그 밖의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그럼 핵심 습관이 뭐가 있냐? 하나는 정리정돈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입니다. 운동은 뭐 이거는 파급 효과가 너무 많아요. 뭐 몸과 정신이 다 플러스가 됩니다. 때문에 운동을 수치적으로 하는 것만큼
정말 삶의 전반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게 없고 네. 청소 아니면 뭐 운동 네. 딱 하나만 잡고 한번 해보십시오. 습관은 66일 네. 동안 쭉 해보시면 그걸 통해서 변화가 가능하구나 시너지가 나는 거죠. 킹핀을 엎어뜨렸더니 이제 2번, 3번 핀, 4, 5번 핀 나중에 스트라이크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예. 66일은 이게 어떤 이제 심리학 실험에서 나와갖고 예전부터 나온 이건 띠울이에요. 그럼 여러분 66 챌린지를 끝내고 나면은 여러분 다 이제 습관이 생길까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습관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근데 그 띠오리가 나왔지만 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못 만들잖아요. 결국에 핵심은 그게 얼마나 이제 지속 가능하냐가 핵심인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다가 습관이 사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그럼 어떤 분들은 이게 계속되고 어떤 분들은 이게 습관이 사라질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1%의 동기, 99%의 노력과 1%의 동기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를 억지로 막 내가 66일만 버티면 뭐가 되겠지 그러면은 잠깐 습관이 됐다가 이게 휘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차 일정에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죠? 이제 즐거움, 의미, 성장이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66일 동안 뭘 하는데 재밌어요. 그럼 이게 습관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습관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즐거움과 재미를 동기로 잡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미 성장을 여러분이 되게 진지하게 고찰해 보셔야 돼요. 66 챌린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도 그 노력이 99%라서 진짜 이 약물과 하는 게 중요한데 앉아갖고 이 66 챌린지에서 만드는 습관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어떤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 없이 성찰 없이 고찰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만약에 내가 노력만 이 약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힘든 노력 진짜 그 고생한 게 오래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독서 습관을 들지 않았을 때와 독서 습관이 들었을 때를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습관이 들기 전에 독서는 매우 어려웠어요. 정말 큰 의지를 내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독서 습관이 드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독서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상태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죠. 11일만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11일이 다음 11일, 다음 11일 해서 66일이 될 것이고 습관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 가치를 자기가 확인하는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99% 노력은 계속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고 1%의 동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다 원하는 습관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고의 장점은 무료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게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고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게 과연 진짜 있을까 이런 고퀄리티로 실제로 제 모습을 보고 운동을 시작하시거나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지인들이 생긴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거나 어떠한 툴이 없어 자기 개발을 시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66 챌린지 노트 인증은 아주 큰 혜택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달리기 습관 만들기를 2번 정도 참여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영어 공부 챌린지를 참여를 했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 경험들을 모두 이제 성공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운동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66 챌린지를 신청을 하고 또 그 카테고리에 맞는 그룹장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제가 좀 집중하는 부분은 그 느낌, 그날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히 쓰려고 노력하고 그 느낌들만 좀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모아서 보니까 그때그때 어떤 기분이 들고 어떤 감정이었고 어떤 몸 상태고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느낀 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쓰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형광펜을 사용하거나 표시 등에 좀 차별화를 두기도 했었는데요. 무난하게 일기를 쓰듯이 그 하루를 기록을 남겼던 게 가장 실천력이 좋아지는 것 같았고
하루를 복귀하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내일이 기다려지고 뭐 운동의 강도나 장소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환경 설정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이 곳에 들어오면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자기 목표를 위해서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시는지 모습을 볼 수도 있고 66 챌린지 노트를 적는다고는 하지만 그게 되게 막연하거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워낙 환경 설정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좀 실패 확률도 줄이고 또 설사 좀 멈추거나 했더라도 그 짧은 66일 동안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다시 시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환경 설정이란 게 진짜로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퀄리티의 이런 행사를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분들과 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응원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콘텐츠는 당연 응원 멘션이고 이름이 불려지면 그룹은 분들도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생각을 공유받을 수 있어서 블로그 포스팅 그리고 줌 반성회가 만족스러웠습니다. 사람 한 분 한 분이 그 하루하루를 정말 절실하게 사시는 거예요. 뭐 오류가 나거나 아니면 인증을 못 하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어떨 땐 실망도 하시고 혹은 그 하루를 어떻게든 더 성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들 보면서 아, 누군가는 그 하루하루가 되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 하루를 정말 아주 소중하고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보면서 아, 내가 그룹장으로서 어떤 리더로서 이런 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더 드리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예전에 참여자로 했을 때보다 더 큰 동기부여나 자극제 어떤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회가 된다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낯을 가리고 나서는 것을 좀 두려워했었는데 챌린지에 도전하면서 나를 드러내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룹장이라는 무게감으로 챌린지를 이어가니 단순 인증이 아닌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고요. 응원 메시지나 멘션 대상자 명 등으로 소통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역량에 따라 자존감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PDS 다이어리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66 챌린지가 주는 도전이라는 단어가 내면의 나를 꺼내주는 자극점이 된 것 같아서 하루하루 무언가를 이뤄냈구나 하는 성취감에 챌린지를 꾸준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워낙 좀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여가지고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될까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66일 끝나고 몇 번의 이제 66 챌린지를 더 하게 되면서 아 이게 되게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니까 뭐 자존감도 올라가고 내 스스로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하면서 일상과 또 일에 되게 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기록이란 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고, 이게 꼭 특정 습관을 만들기보다는 어떤 일상이나 일에서 업무에서 하는 것들에 좀 적용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긍정적인 자세로 매사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생각보다 단시간에 습관으로 자리 잡아 그 러닝의 성취 목표인 마라톤에 참가를 접수하면서 10km의 완주 목표를 세웠습니다. 3년 만에 도전이라 감회가 새롭고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꼭 성공하려고 합니다. 자기 삶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거나 아직은 변화 시작을 하시지 못한 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분명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으세요. 나에게 66 챌린지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나입니다. (66) 챌린지가 나왔죠. 이 66 챌린지는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이거 전 세계 1등 수준이라고 봐요. 과장이 아니라 너무 좋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습관입니다.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중에 약 40% 이상은 습관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은 곧 우리 자신이 되고 그 행동의 결과는 곧 우리의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습관이 들었다는 것은 뇌가 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루 이틀 해가지고 뇌가 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습관을 형성하는, 또 나쁜 습관을 없애고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환경 설정입니다. 습관이란 녀석은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력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나쁜 습관의 경우는 그 나쁜 습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그 환경을 설정했을 때에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소한 66일 이상 버텼을 때에 우리가 나쁜 습관을 없애고 특히 좋은 습관들, 내가 원하는 습관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66 챌린지 노트가 리뉴얼이 됐어요. 그전에는 66 챌린지가 한 종류였죠. 단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구조가 일반적인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좋긴 한데 일단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에 대해서는 특화되지 않았다 라는 점 하나랑,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독서, 운동, 영어 공부 같은 것인데, 이 핵심 습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좋은 습관을 만들면 그것이 볼링의 킹핀처럼 1번 핀처럼 하나를 맞췄더니 따르르르르 나머지 9개가 쓰러지잖아요. 그렇게 파급이 있는 하나의 습관이, 하나의 좋은 습관이 다른 좋은 습관을 줄줄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인데, 그것이 대표적인 거 독서 습관, 운동 습관, 그 다음에 영어 습관, 정리정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독서, 영어, 운동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습관에 특화시켜서 66 챌린지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전에 한 종류였던 66 챌린지가 5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굿 헤빗, 배드 헤빗, 좋은 습관을 일반적으로 만드는 거, 배드 헤빗은 나쁜 습관을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독서, 운동, 영어 습관을 특화되게 만들 수 있는 노트로 이렇게 리뉴얼 했거든요. 정말 박사님처럼 66 챌린지는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거를 66 챌린지는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저도 앞으로 1년에 3-4번은 하는 게 목표예요. 그냥 너무 좋아요. 전에 66 챌린지 노트도 너무 잘 쓰고 있지만 새로 나온 5가지 노트를 주문해서 봤는데 정말 이건 미쳤어요. 맞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는 과장이 없어요. 미쳤습니다. 얼마나 이 노트에 정성과 고민을 하셨는지 느껴져요. 이거를 많이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끝판왕이 나타났다, 이런 노트는 없었다, 이건 노트인가 기적인가. 기적은 여러분이 해내시면은 각자의 기적이 되겠죠. 인생에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은 뭐냐면요, 목표와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 게임이 재밌는지 아세요? 게임이 왜 재밌냐면은 목표와 목적이 너무 분명해서, 그 다음에 조금만 하면 손에 또 닿고 하니까. 게임 설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게임도 그렇게 재밌는데 내 인생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거를 성취하는 거는 얼마나 사실 재밌는 일일까요? 근데 이걸 생각보다 몰라요. 인생에 여러분 목표와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표와 목적은 여러분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여러분이 지금 목표와 목적이 없으시죠? 그러면 여러분의 목표는 자동으로 디폴트로 설정이 됩니다. 목표를 찾자, 목적을 찾자.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그걸 달성하면서 얻는 쾌감과 즐거움, 행복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몇 분 후기를 이렇게 읽어드리면 김성민 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꾸준함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0살을 넘어 무기력을 떨치려고 시작한 영어 공부를 2번의 66 챌린지, 영도 365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던 아침 영어가 언제부터 기대되고 재미있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넌 내용도 읽고 다음 계획을 세워본 스스로를 보고 기쁘더라고요. 좋은 모임 계속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50살을 넘어 무기력을 떨치려고 시작한 영어 공부. 근데 그거를 떨쳐낸 거죠. 일단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습관은 우리 뇌와 관련된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뇌의 가속성은, 뇌의 변함은 죽을 때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좋은 습관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노트를 그냥 사용했다면 끝까지 제대로 다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6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것을 해냈다는 것에 저 스스로 큰 감명을 받았고, 다른 목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다시 달성해 나가면서 스스로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톡방에서 매일 인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응원받고 응원하고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한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성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번 도전 끝에 간신히 마지막 날까지 도달했네요. 좋은 프로그램에 함께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만의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원하는 그 좋은 습관을 얻는 그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 독서 습관은 제 인생을 바꿨다니까요. 그 가치가 되게 커요. 한 번 실패했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우리 김민성님은 3번째 성공하셨잖아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다 보면 우리 이제 환경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께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66 챌린지 단톡방 모집을 하는데 그전에는 66 챌린지 곱하기 영어 중심을 했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이 5가지 분야를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 독서, 운동, 영어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지원을 하셔가지고 단톡방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중에 4군데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함께 인증도 하면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신 박사님도 함께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요번에 66 챌린지 여러분이랑 뭘 할 거냐면은 좋은 습관 만들기에서 이 10계명을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보고 읽는 게 아니에요. 암기해서 말하는 거예요. 한 10계명이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그거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암기 못할 정도면은 그게 완전 각인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암기하다가 또 까먹으면 이제 그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0번 하루에 암기한 거를 조그만하게 말하는 게 제 이번에 66 챌린지 목표예요. 그래서 저를 계속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마인드 하면 행동이 따라가겠죠. 저의 요번에 굿해빗 66 챌린지 목표는 뭐다? 제 10계명을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 들어가서 인증 남기면서 으쌰으쌰 거기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까지 개발해서 인증을 하면 그 자동으로 여러분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런 걸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한번 투자를 하고 진짜 어떤 나한테 뭐라 그럴까 가능성을 좀 선물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좋은 습관 이제 곧 7월이잖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 2023년 6개월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데 이때 다시 한번 내가 버리고 싶었던 나쁜 습관들 없애고 그리고 좋은 습관으로 내 자신을 채우는 혹은 이제 독서, 운동, 영어, 공부 습관 너무 좋잖아요. 이런 것들 한번 만들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함께 이번 기회에 66 챌린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정말 안 좋아하는 제가 66일 동안 영어를 아주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이제 경험을 가져봤던 거라고요.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제가 이거를 해냈다. 이런 저를 발견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영어 습관 그룹장을 맡게 돼서 처음에는요. 그 억지로 막 꾸역꾸역 하면서 인증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늦은 밤 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막 이렇게 쏟아진 인증 사진을 이제 아침마다 이제 확인하여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내용을 적어요, 노트에. 그러면 영어 문장만 적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면서 그날 힘들었거나 좀 좋았던 느낌 같은 것도 많이 적어주시고 심지어 이제 출장 가서는 챌린지 노트가 없으면 그냥 빈 종이에 적어가면서 인증하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분들이 공부하는 각자만의 이유가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면서 그 순간 좀 약간 뭉클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좀 결심을 좀 다르게 했어요. 그냥 억지로 인증하는 대신에 나도 한번 요즘 핫하다는 김재우의 영어 회화를 그냥 한 문장씩만 외우는 걸로 응원을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 챌린지 중간쯤에 얼굴을 보인 상태에서 선언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복습하면서 매일 한 문장씩 꾸준히 외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챌린지를 함께할 지인이 없는 분들한테 제일 추천해요. 왜냐면 챌린지라는 게 친한 친구도 해줄 수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이 있어도 내가 하고 싶은 챌린지를 같이 해주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66 챌린지를 하면은 나와 같은 도전을 좀 끝까지 해내기 위해 서로 막 고군분투하는 친구들이 적어도 100명은 넘게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경험을 꼭 해서 66일을 다 못해도 경험만으로 다음에 또 챌린지가 있다면 요걸 또 이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또 만들어줄 수 있어서 저는 누구나 한 번은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거의 그냥 공부 인증만 올리니까 서로 뭐 사적인 대화가 거의 없으니까 단톡방에 대한 부담감은 좀 안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66 챌린지는 체력이다. 왜냐면 미생 드라마에서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체력이 있어야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이 말처럼 저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체력도 처음에 많이 키워지진 않잖아요. 조금씩 그 체력을 키워주게 하는 마음의 근육 같은 느낌이었습니다.